안녕하세요. 이용현입니다. 오늘은 메일러라이트를 활용하여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표님께 강의를 판매하지 않을 것입니다. 100% 전부 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할 것입니다. 따라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는 메일러라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고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고객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고객은 한 명씩 추가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기존에 고객 리스트를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다른 이메일 마케팅을 사용 중이셨다면 한 번에 여러 명을 추가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양식이란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신청하기 버튼이 있는 이런 입력 양식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일러라이트를 대표님의 홈페이지에 연동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에 들어온 고객들은 대표님의 상품에 대해 매우 관심이 있는 고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이메일을 수집하여 조금만 설득을 하게 되면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안내드리고 있는 메일러라이트를 홈페이지에 연동하는 방법까지 전부 다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객 정보를 아무리 많이 수집했더라도 이메일을 보낼 수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메일은 일회성으로 한 번만 보내는 방법이 있고 자동화를 시켜서 특정 조건에서는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되라 이렇게 자동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일회성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자동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 또한 이 영상에서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메일을 보냈다면 이메일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즉 저희가 보낸 이메일을 몇 명이나 오픈했고 그 이메일 안에 있는 링크를 몇 명이나 클릭했는지 이러한 성과를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메일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양식을 작성하면 3일 동안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이 자동으로 보낸 이메일을 읽었을 수도 있고 안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 이메일을 읽었다면 이러한 이메일을 추가로 보내고 이메일을 읽지 않았다면 이러한 이메일을 추가로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 영상에서 전부 안내 드리겠습니다. 마케팅을 한번 자동화하게 되면은 대표님께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마케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편해진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장점은 고객 입장에서 기다리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객은 기다리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번 영상에서 전부 다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메일러라이트 회원가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는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메일러라이트에 바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메일러라이트에 접속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편의상 한국어로 번역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러라이트는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30일 동안 무료로 사용해 보시면서 대표님이 하고자 하는 것에 메일러라이트가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 판단을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무료로 가입하세요를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빈칸을 작성하여 회원가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를 만드실 때는 이 조건에 맞춰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하단의 구글에 가입을 클릭하여 한 번에 회원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대표님께서 편하신 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회원 가입이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다음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하단에 있는 구글로 가입을 통해 한 번에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새 계정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이 사용하실 계정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작성하고 밑에 체크를 한 다음에 계속하다를 누르겠습니다. 회원가입이 정상적으로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만약 이 화면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로그인이 풀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메일러라이트에 다시 접속하신 다음에 여기서 오른쪽 위에 로그인 버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되었다고 가정하고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설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먼저 진행해야만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정은 여기 왼쪽에서 계정 설정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첫 번째 회사 프로필에서 여기 조직 정보를 전부 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메일을 보낼 때 하단에 정보가 나타나는데 그 정보를 입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현재 웹사이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홈페이지가 없으시다면 제가 이 영상의 댓글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링크를 전부 다 첨부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상을 보고 홈페이지를 먼저 제작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희가 결국 도메인 인증 과정에서 홈페이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나 지메일을 사용하여 이메일을 등록하게 되면은 저희가 대량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저희가 사실 이메일 마케팅을 하는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홈페이지를 먼저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홈페이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국가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한국어로 번역된 상태에서 글을 작성하다 보면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영어 버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영어 버전에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최대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국가의 경우에는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맨 위에 코리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코리아 리퍼블릭 오브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면 타임존이 있습니다. 시간대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클릭하여 영어로 서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서울 시간대를 우리가 사용하겠다 그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에 오른쪽 아래 세이브 체인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디폴트 세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세 번째 프로필을 입력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컴플리트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라스트 네임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용현인데 퍼스트 네임을 2만 남기고 라스트 네임을 용현 다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대표님께서 어떤 산업군에 있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그냥 설문조사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네, 저는 크리에이티브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어떤 툴에 관심이 있는지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 또한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선택을 해주시고 오른쪽 아래 넥스트 스텝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여기서 마우스를 내리셔서 이거 스팸 메일을 보내지 않겠다는 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받고 싶은 이메일이 있으시다면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없기 때문에 이걸 그냥 두고 오른쪽 아래 컨펌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펌이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컴플리트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현재 설정 작업만 계속하고 있어서 대표님께서 약간 지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정 작업을 먼저 해 두어야만 추후에 저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설정 작업을 조금만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편의상 한국어로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대표님이 구독자가 있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즉 대표님께서 이미 이메일 목록이 있는 경우에는 위에 걸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없기 때문에 밑에 걸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뉴스레터나 랜딩페이지 또는 웹사이트에서 어떤 컨텐츠를 공유할 건지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작성할 땐 영어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구글 번역기를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구글 창에서 구글 번역기, 네, 그 다음 첫 번째 구글 번역을 클릭하여 바로 접속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네, 저는 다음과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복사를 하신 다음에 여기 붙여 넣어 주시면 됩니다. 현재 저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하여 안내 드리고 있지만 대표님들께서는 여기 영어 버전에서 그대로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버전에서 작성을 하게 되면 오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네, 이러한 귀찮은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메일러라이트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이것의 기능이 매우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메일 마케팅 특성상 한 번만 세팅을 해두면 그 다음에 수정할 일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조금 귀찮으시더라도 영어 버전에서 작성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한국어로 번역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리면 웹사이트를 입력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네, 여기서 대표님의 웹사이트의 소유권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대표님께서 실제로 웹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지 아닌지 여기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웹사이트를 클릭하시고 대표님의 웹사이트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아직 웹사이트가 없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경우에는 제가 이 영상의 댓글에 홈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이 담긴 유튜브 링크를 첨부해 두었기 때문에 그 영상을 따라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홈페이지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는 구간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홈페이지는 있지만 비즈니스 이메일은 없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즈니스 이메일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도메인 주소가 들어간 이메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네이버 메일이나 지메일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가 대량으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고객한테 도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메일을 보내는 이유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즈니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이메일을 무료로 만드는 방법 또한 이 영상의 댓글에 추가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하여 비즈니스 이메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준비되었다고 가정하고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아래 넥스트 스텝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확인 이메일이 대표님의 메일함으로 도착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님의 이메일이 접속하신 다음에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메일이 접속하시면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도착해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베리파이 이메일 어드레스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자동으로 바뀌면서 웹사이트가 인증되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아래 넥스트 스텝을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란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전에 이메일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 노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이전에 웹사이트 빌더를 사용해 본 적이 있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yes라고 하고 여기를 선택하여 워드프레스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컨펌을 클릭하겠습니다. 확인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상단에 노란색 경고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한국어로 번역하게 되면은 저희의 양식이 성공적으로 제출되었고 확인 요청이 검토되면 24시간 이내 이메일을 통해 알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가 아직 검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낸 양식을 통해서 여기서 검토를 한 다음에 24시간 이내에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메일을 못 보낼 뿐이지 고객을 추가하거나 양식을 만들거나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것은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기다리는 동안 그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영어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왼쪽에 어카운트 세팅으로 다시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디폴트 세팅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보내는 이메일을 입력하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사업체 이름과 비즈니스 이메일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체크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받는 사람의 이름을 고객의 이름으로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쭉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서 Automatically Generate a Footer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저희의 사업장 주소를 저희가 이메일을 보낼 때 밑에 사용되는 거에 강제로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저희가 아까 맨 처음에 여기 컴퍼니 프로파일에 입력을 했던 그 주소를 이메일을 보낼 때 하단에 사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이메일 언스크라이브 링크 텍스트 부분은 구독 취소하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이메일 프리퍼런스 센터 링크 텍스트는 환경 설정 변경하기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메일을 보낼 때 하단에 구독 취소하기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설정한 것입니다. 환경 설정 변경하기 또한 같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세이브 체인지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성공적으로 저장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오류가 나셨다면 이메일 주소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메일 주소가 정확하다면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저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왼쪽 위에 Back to Dashboard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설정이 전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고객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에서 서브스크라이버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한 명씩 추가할 수도 있고 엑셀 파일을 통해서 여러 명을 한 번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명씩 추가하는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Add Subscribers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를 추가하겠다는 뜻입니다. 한 명씩 추가하시려면 여기 Add Single Subscriber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추가하실 구독자의 이메일, 이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임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대표님께서 추가로 어떤 걸 입력해야 된다면 Show More 필드를 클릭하여 여기에 맞는 것을 대표님이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이라면 여기, 도시 이름이라면 여기, 핸드폰 번호라면 여기, 이렇게 여기에 맞는 것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Add Subscriber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Saved, 즉 저장이 됐습니다. 그럼 제대로 저장이 됐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Subscriber를 다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위에 방금 제가 추가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임도 홍길동이 방금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추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네임이 없으시다면 여기 토글 컬럼 클릭하신 다음에 이걸 클릭해서 네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번에 여러 명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Add Subscriber를 다시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엑셀 파일로 한 번에 추가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엑셀에서 CSV 파일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대표님께서 고객 리스트를 따로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다른 이메일 마케팅 업체를 이용 중이셨다면 그 고객들을 엑셀 파일로 추출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추출을 한 다음에 다음 작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CSV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대표님이 갖고 계신 엑셀 파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임시로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Import Subscriber를 클릭하겠습니다. 구독자를 넣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저희가 넣은 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길 보면 이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임시로 추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메일이 맞다고 클릭을 해주고 first name, 즉 이름 부분을 이걸 클릭해서 name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 실제 엑셀 파일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메일 부분과 이름만 이렇게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사용 중이던 다른 이메일 마케팅 업체에서 고객들을 추출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대부분 이와 비슷한 형상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메일 부분과 이름 부분을 맞춰주시고 다른 추가 요소가 있다면 그 부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밑에 내려가셔서 Finish Import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0%인데 조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임포트 프로세스가 완료됐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서브스크라이브 클릭해서 제대로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AAA, BBB, CCC 이렇게 잘 들어갔습니다. 이름도 잘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엑셀 파일을 통해서 한 번에 여러 명을 추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는 5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대표님께서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표님께서 마케팅 업체를 운영 중이셨다면 203 고객님은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202 고객님은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막 100명이 넘어가고 1000명이 넘어간다면 이렇게 전부 다 기억을 하는 게 불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고객이 커지게 된다면 고객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위에 그룹을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룹 들어가겠습니다. 다른 마케팅 업체에서 태그라고 부르는 것과 같은 기능입니다. 여기에서 Create 그룹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마케팅 업체를 예로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Create 그룹에서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독자 목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객들을 그룹 안에 넣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3하고 201은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이 있고 202와 홍길동은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액션에서 Add to 그룹에 추가하겠다. 이걸 클릭한 다음에 클릭해서 블로그 마케팅 하고 세이브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바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하고 네 번째는 클릭해서 Add to 그룹에서 이메일 마케팅 관심 있는 사람 그룹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그룹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이메일 마케팅 관심 있는 사람 2명 추가됐고 블로그 마케팅 관심 있는 사람 2명 추가됐습니다. 자세히 보려면 뷰 그룹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명단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구분하는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블로그 마케팅에 관련된 내용을 보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관심이 없는 이메일 마케팅에 대한 내용을 보내게 되면 대표님의 컨텐츠를 계속 안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이메일을 보낼 때 이쪽 그룹에게만 이메일을 보내겠다. 이렇게 세팅을 하기 위해서 그룹을 나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세그먼트 한번 보겠습니다. 세그먼트는 고객을 분류할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크리에이트 세그먼트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시로 지메일을 사용하는 사람이라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잠시 기다리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전부 있고 추저 필터 한 다음에 이메일이 컨테인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Gmail 이렇게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Gmail이 있는 사람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걸 세이브 체인지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객을 분류할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룹을 사용하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고객을 분류할 때 세그먼트를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서브스크라이버를 다시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필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추가할 때 입력할 수 있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고객을 추가할 때 name, 즉 이름과 이메일 부분만 추가를 했습니다. 이메일은 기본값이라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어떤 추가 요소를 응답받아야 된다면 여기 위에 create 필드를 입력하신 다음에 요소를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스탯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치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현재는 제가 이 아이디를 방금 만들었기 때문에 이메일 오픈율이 0%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클릭률이라는 것은 이메일 안에 링크가 있을 때 그 링크를 클릭할 확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전체 구독자는 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독을 취소한 사람도 현재는 0명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표가 있고 현재는 아무도 읽지 않았고 데스크탑에서 응답한 비율, 모바일에서 응답한 비율, 그 다음 메일에서 응답한 비율, 그 다음 지메일 수, 네이버 수 이렇게 전체적으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쇼잉, 보이는 거에서 그룹을 클릭한 다음에 특정 그룹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분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로바로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위에서 클린업 인액티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표님이 보낸 이메일을 한 번도 안 열어보거나 열어봤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이메일을 안 열어본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메일을 안 열어보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대표님께서 이메일을 보냈을 때 이메일을 열어볼 확률이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메일 전송 업체에서는 대표님께서 스팸을 보낸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메일 전달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즉 정상적으로 이메일이 전달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이메일을 안 열어본 사람이 있다면 이걸 클릭해서 구독을 취소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위에서 히스토리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서브스크라이버, 즉 구독자 목록에서 저희가 어떤 일을 했었는지 전부 다 확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즉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여 구독자 목록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내드렸고 고객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한 명씩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고 엑셀 파일을 활용하여 한 번에 여러 명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한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폼이 있습니다. 폼이 양식입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양식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구독하기 버튼이 있는 그런 입력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양식은 팝업 양식, 인베디드 양식, 그리고 프로모션 양식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팝업 양식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보다 보면 어떤 시점에 갑자기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팝업 창이 나타나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 팝업 창을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메일을 만들면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인베디드 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인베디드 폼은 저희가 블로그 글을 보다 보면은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러한 양식이 중간에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럴 때 인베디드 폼을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프로모션 한번 보겠습니다. 프로모션은 팝업 창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어떤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보다 보면은 팝업 창이 나타나면서 3일간 특가로 이렇게 할인해 드립니다 라는 걸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카운트다운이 되는 걸 확인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프로모션을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팝업 창과 기능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팝업 창으로 기능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팝업 창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클릭하겠습니다. 그 다음 폼 네임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반 고객들한테는 보여지지 않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저는 임시로 이렇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팝업 클릭하고 오른쪽 아래 세이브 앤 컨티뉴 하겠습니다. 저장하고 계속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양식에 있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구독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떤 그룹에 추가될지를 정해야 될 것입니다. 네, 따라서 현재 그룹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임시로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 이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그룹 다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둘 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임시로 하나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 한 다음에 오른쪽 아래 컨티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양식을 디자인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사용 가능한 템플릿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걸 보시고 넥스트 눌러서 다음에 어떤 게 있나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걸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려면 여기 마우스 올리신 다음 프리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오른쪽 위에 X 클릭하시면 되고 마음에 드시면 다시 추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추즈 클릭하겠습니다. 선택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을 그냥 클릭하고 한국어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임시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경우에도 이거 연필 클릭하신 다음에 밑에 da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오른쪽에서 1, 시간, 분, 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30일 남았고 15시간 남았다, 34분 남았고 8초 남았다 이렇게 전부 다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만료 데이트, 즉 이게 언제 끝날지 수정하고 싶으시다면 이거 클릭하고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일정이 전부 다 바뀌게 됩니다. 카운트다운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밖에 없는데 이름을 입력하는 공간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연필 클릭하신 다음에 현재 이메일밖에 없는데 add 필드에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메일 부분에 연필 추가해서 이메일, 이렇게 라벨, 즉 보이는 것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옷을 사면 라벨지가 붙어 있는데 그 라벨을 의미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세이브 체인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 네임 옆에 연필 있는데 이거 클릭해서 라벨 부분에서 성함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필드는 필수이다 이렇게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필드 타입이 현재는 인풋으로 되어 있는데 글을 길게 작성해야 된다면 텍스트 에어리어를 클릭해서 글을 길게 만들 수 있고 아니면 뭐 드롭다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은 대표님의 목적에 따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다시 인풋으로 두고 세이브 체인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름을 이걸 클릭해서 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왼쪽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네, 그 다음 밑에 사인업 폼 세팅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설명을 위해서 한국어로 번역하면은 개인정보 정책 이걸 클릭하면 밑에 이렇게 내용이 바로바로 반영됩니다. 체크박스, 세분화 필드, 마케팅 권한 필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대표님께서 필요로 하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전 다시 영어 버전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식의 정렬이 vertical 즉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수평으로 바꾸고 싶으시다면 옆에 horizontal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클릭해 보신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위에 세팅에서 이걸 클릭한 다음에 글자의 크기나 아니면 폰트 종류, 색상을 전부 다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표님의 취향에 따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버튼의 색상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색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호버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입니다. 일반적으로 파란색인데 마우스 올리면 빨간색 돼서 그렇습니다. 전 이걸 그대로 두고 세이브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여기 위에 이미지를 넣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여기 위에 블록 클릭하신 다음에 넣고 싶으신 거를 그냥 위로 끌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거 클릭하고 옆에 이미지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파일 매니저라고 나타나는데 여기 옆에 업로드 이미지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임시로 이미지 추가라는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인설트, 즉 넣겠다는 것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어디로 이동되고 싶으시다면 여기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밑에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넣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이걸 그대로 끌고 와서 넣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없애시려면 이거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휴지통 버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실수로 없앴다면 되돌려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 위에 되돌리기 버튼 클릭한 다음에 언두를 누르면 최근에 작업했던 내용이 불러와지게 됩니다. 이거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불러와집니다. 전 다시 없애겠습니다. 그리고 블록 옆에 디자인에서 폼의 디자인을 전부 다 바꿀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렇게 중앙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걸 밑에 넣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오른쪽 아래, 그 다음 전체 화면으로, 그 다음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넣고 싶으신 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서 해당 요소를 바꾸고 싶으신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글자 요소의 크기를 바꾸거나 글꼴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해당 부분 클릭한 다음에 글자 크기나 글꼴 바꿔주시면 됩니다. 색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현재 양식을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Success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고객이 팝업 창에서 성함과 이메일을 입력하고 구독하기를 눌렀을 때 다음 나타나는 화면입니다. 네, 여기서도 한국어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임시로 이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꼴 크기의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오른쪽 부분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수정을 해주시고 오른쪽 위에 던 에디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수정을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여기 트리거라는 게 있습니다. 즉 어떤 조건에서 이 팝업 창을 발동시킬 것인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잠시 한국어로 번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번역이 어색하기 때문에 제가 말로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팝업이 나타나기 전에 5초 동안 기다리겠다는 것입니다. 즉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바로 팝업 창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5초 동안 기다렸다가 팝업을 열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객이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이렇게 보다가 50%쯤 봤을 때 팝업 창을 나타내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50 대신 75%, 100% 전부 다 수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수정을 하실 때는 영어 버전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혹은 고객이 페이지를 닫기 전에 이 팝업 창을 자동으로 열겠다 이런 것도 세팅이 가능합니다. 네, 그 대신 모바일에서는 이게 감지가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현재는 마우스가 중앙에 있는데 이것을 왼쪽 위에나 오른쪽 위에를 갖다 대게 되면은 팝업 창이 자동으로 나타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으려면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결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안내 드릴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밑에 프리퀀시가 있습니다. 지금 빈도를 의미합니다. 즉 얼마마다 이 팝업 창을 같은 사람한테 보여줄 건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를 보면 숫자를 입력할 수 있고 한 달 단위, 일주일 단위, 며칠 단위 항상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항상으로 하게 되면은 홈페이지에 방문할 때마다 팝업 창이 나타나니까 이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데이나 위크 단위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팝업 창을 언제 발동시킬 것인지 특정 기간을 설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페이지에선 감추겠다, 어떤 페이지에서만 나타나겠다, 컴퓨터 버전에선 감추겠다, 모바일에서 감추겠다, 태블릿에서 감추겠다 이런 거 전부 다 설정 가능합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하고 오른쪽 아래 세이브 체인지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어떤 코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럼 지금 이어서 바로 이것을 홈페이지에 넣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만약 워드프레스 블로그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가 없으시다면 제가 이 영상의 댓글에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전부 다 안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나 블로그가 있다고 가정하고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워드프레스 홈페이지 관리자 모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왼쪽 Add New Plugin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검색하는 부분에서 메일러라이트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두 번째 메일러라이트 사인 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지금 설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홈페이지에 무료로 전부 다 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 다음 활성화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왼쪽 밑에 메일라이트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팅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API 키라는 걸 입력하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입력하기 위해서 메일러라이트에 잠시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왼쪽에 인테그레이션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API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유즈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API라는 것이 없는데 제너레이트에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토큰 이름을 대표님께서 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임시로 이렇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크레이트 토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것을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클릭하면 자동 복사됩니다. 그 다음 혹시 이걸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API 토큰이라는 것이 자동으로 다운됩니다. 이 값이 다운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워드프레스로 다시 돌아가서 이 API 키 부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API 키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메일러라이트의 팝업 창을 enable, 즉 허용하겠다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네, 만약에 이게 disable 되어 있으면 이거 enable 클릭하셔서 이렇게 초록색 버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 더블 옵트인이라는 것은 고객이 대표님의 양식을 보고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구독하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정말로 구독한 게 맞는지 고객한테 확인 이메일이 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enable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개가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메일러라이트에 잠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폼을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만들다가 중단한 양식입니다. 여기 에딧을 눌러서 오른쪽에 있습니다. 수정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디자인을 했었고 오른쪽 위에 돈 에디팅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밑으로 내리면 저희가 아까 설정한 내용이 그대로 들어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5초 동안 기다렸다가 팝업이 나타나고 페이지를 전부 다 읽었을 때 나타나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팝업창을 일주일에 한 번만 나타나겠다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위에 스테이터스, 현재 상태를 ON으로 바꾸려고 해도 계정이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양식을 활성화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즉 저희가 맨 처음에 양식을 제출했을 때 24시간 안에 승인을 해주겠다 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네,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 연습을 했었고 이게 승인이 되면 이것을 ON으로 바꿔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표님께서도 일단 양식은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왼쪽에 폼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현재 팝업 폼은 만들어 봤지만 인베디드 폼이나 프로모션 폼은 아직 만들어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어떻게 만드는 것인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 위에 크리에이트 폼 클릭하신 다음에 네, 저는 임시로 인베디드 폼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고객 입장에선 보이지 않는 자료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알아보실 수 있도록 정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베디드 폼하고 세이브 앤 컨티뉴 하겠습니다. 계속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고객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구독하기를 눌렀을 때 어떤 그룹에 추가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전 이번엔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 그룹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컨티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또 양식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양식은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양식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 폼을 만드는 과정에서 전부 다 안내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드시고 오른쪽 위에 더 에디팅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베디드 폼은 저희가 블로그 글을 보다 보면 중간에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이런 양식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중간에 들어가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인베디드 폼 또한 지금과 같이 만든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에 폼 다시 한번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로모션 폼 또한 전부 다 똑같습니다. 크리에이트 폼 한 다음에 대표님이 폼 이름을 입력하고 맨 밑에 걸 선택해서 지금까지와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네, 현재는 저희가 이메일을 아직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홈페이지에 연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하루 동안 기다리면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되면 홈페이지에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고 이번에는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사이트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랜딩 페이지와 웹사이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웹사이트의 경우 워드프레스 홈페이지에 비해 기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랜딩 페이지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랜딩 페이지는 말씀드렸듯 간단하게 만든 홈페이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사이트 네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양식이랑 대체적으로 전부 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렇게 임시로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세이브 앤 컨티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객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넣고 구독하기를 눌렀을 때 어떤 그룹에 추가될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고 오른쪽 아래 컨티뉴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서 사용 가능한 템플릿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넥스트 눌러서 다음에 어떤 게 있는지 전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맨 처음부터 하나씩 만들고 싶으시다면 여기 위에서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저는 템플릿을 기준으로 수정하는 방법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디지털 프로덕트 이것이 마음에 드신다면 프리뷰를 확인한 다음에 추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기다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양식에서 안내 드렸던 바와 전부 다 똑같이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랜딩 페이지와 석세스 페이지 있는 것 또한 똑같습니다. 네, 석세스 페이지는 랜딩 페이지에서 고객이 정보를 입력하고 구독하기를 눌렀을 때 넘어가는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네, 여기서 수정하고 싶으신 부분을 수정해 주시고 여기 오른쪽 아래 캔슬 누른 다음에 추가하고 싶으신 기능이 있다면 블록 눌러서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을 이렇게 끌고 와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카운트 다운도 넣을 수 있고 이게 맵도 넣을 수 있습니다. 즉 지도를 넣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필 클릭하고 로케이션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강남구청이 바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이브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양식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옆에 폼 있는 것 부분에 사인업 폼을 끌어와 주시면 됩니다. 옆에 컨택트 폼도 있는데 이것은 조금 더 많은 설문을 받아야 될 때 사용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되는 양이 많아진다면 고객 입장에선 조금 더 귀찮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께서 엄청나게 강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고객은 이 양식을 작성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닫고 연필을 눌러서 폼을 클릭하고 요소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양식에서 안내 드렸던 거와 전부 다 똑같습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이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넣고 싶으신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수정을 해주신 다음에 이걸 확정하기 전에 미리 보기를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프리뷰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만드신 랜딩 페이지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네, 모바일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고 싶으시다면 위에 데스크탑 옆에 모바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X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정하시려면 Save as Draft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초안으로 저장을 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셔서 파비콘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홈페이지 왼쪽에 메일러라이트는 이렇게 초록색 대화 아이콘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파비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랜딩 페이지를 열었을 때 어떤 파비콘이 나타나게 만들고 싶으시다면 이게 추전 이미지를 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아까 임시로 넣었던 이미지를 여기에 셀렉트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 자체를 인터넷에 검색되게 만들어야 된다면 여기서 SEO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SEO는 네이버와 구글과 같이 검색 엔진에 잘 나타나도록 설정을 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 필요에 따라 SNS에 공유할 때 들어가는 제목과 내용, 이미지, 그 다음 구글 애널리틱스, 페이스북 픽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대표님께서 나중에 페이스북 광고를 돌릴 건데 이 랜딩 페이지 자체를 돌릴 거라면 페이스북 픽셀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오른쪽 아래 세이브 앤 컨티뉴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서 또 나타났듯이 저희가 아직 이메일을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걸 활성화할 수 없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주소를 복사해서 인터넷에 넣더라도 오류가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랜딩 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이나 양식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것이 활성화되면 제가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들께서도 계정을 처음 만들게 되면 저처럼 활성화가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우선 이렇게 양식과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과정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여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내 드릴 내용은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왼쪽에 캠페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아직 이 계정이 활성화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활성화가 되면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정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양식을 홈페이지에 연동하는 방법, 그 다음 랜딩 페이지를 게시하는 방법에 이어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릴 것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편집 과정에서 이것을 전부 다 합칠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는 이 영상에서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일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정을 오늘 처음 만드신 대표님들 또한 우선 여기까지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 내일 계정이 활성화되면 저희 영상을 이어서 따라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하루가 지났고 계정이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정상적으로 승인이 되었다면 대표님의 이메일에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와 있을 것입니다. 해석을 하면 메일라이트 계정이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메일라이트에서도 상단에 계정을 확인하라는 내용이 없어졌습니다. 대표님께서도 이렇게 계정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제 만든 이 양식을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동하는 방법을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대표님의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으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왼쪽 밑에서 메일라이트에서 세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제 API 키까지 전부 다 넣었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메일라이트 팝업이나 더블 옵트인이 디세이블로 되어 있다면 이 버튼을 눌러서 이네이블로 바꿔주시면 된다고 안내 드렸습니다. 활성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준비되었다는 가정하에 이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다시 메일라이트로 접속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제 만든 양식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저희가 어제 만든 폼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 오버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스테이터스, 즉 상태를 클릭하여 활성화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더블 옵트인도 온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옵트인은 고객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남기고 구독하기를 눌렀을 때 정말 이메일을 구독했는지 확인 이메일이 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어제 저희가 세팅해 두었던 값들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다시 워드프레스에 들어가신 다음 왼쪽에 있는 사인업 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제 마우스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폼을 만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께서 저는 메일러라이트에서 폼을 만들었는데 여긴 왜 폼이 없나요?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것을 연계하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Add Sign 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폼을 새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메일러라이트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올 건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는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클릭한 다음에 Create Form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밑으로 내렸을 때 저희가 아까 만든 인베디드 폼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인베디드 폼이 여기 폼을 클릭하면은 여기 두 번째 있는 폼을 의미합니다. 여기 첫 번째 폼의 경우에는 홈페이지 내부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팝업 창처럼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이 워드프레스에 표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인베디드 폼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 위에서 이름을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임시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이거를 밑에서 Save 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저장이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글과 글 사이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에서 모든 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사용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제 유튜브 영상에 전부 다 업로드를 해두었기 때문에 이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마우스를 내린 다음에 제가 기존에 작성했던 글에서 편집 모드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서 이걸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리다 보면은 이렇게 메일러라이트 사인 폼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해서 놓고 싶은데 그냥 놓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선택란이 나타나는데 제가 아까 이름 지었던 워드프레스 인베디드 폼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하고 오른쪽 실렉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양식이 잘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오른쪽 위에 업데이트를 하고 네, 글 보기를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정상적으로 들어간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내용 또한 잘 작성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워드프레스에 대표님이 만드신 양식을 넣으실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현재는 이메일밖에 없는데 이름을 추가하거나 세부 내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양식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 드릴 때 전부 다 안내 드렸기 때문에 이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두 번째로 테스트할 거는 저희가 만들었던 팝업 폼이 제대로 실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를 위해서 다른 글을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팝업 창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화면이 나타나고 5초 동안 기다렸다가 팝업 창이 나타나도록 한다. 그 다음에 화면을 100% 전부 다 내렸을 때 팝업 창이 나타나도록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둘 다 체크해 두게 되면 이것이 정말 잘 작동하는 것인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밑에 거 끄고 위에 거부터 테스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5초 동안 기다렸다가 팝업 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장이 되었고 워드프레스에 돌아와서 새로 고침하겠습니다. 네, 그럼 5초 동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바로 팝업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메일러라이트에서 하단에 편집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네, 위에 건 끄고 밑에 건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100% 전부 다 내렸을 때 팝업 창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리고 저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화면을 새로 고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쭉쭉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100% 전부 다 내렸을 때 팝업 창이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닫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러라이트에 다시 돌아와서 편집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위에 걸 다시 체크하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하루에 한 번만 팝업이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저장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양식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네, 팝업 양식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고 인메디드 폼, 즉 글과 글 사이에 들어가는 양식을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럼 어제 안내드리지 못한 랜딩 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왼쪽에 사이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저희가 어제 만든 랜딩 페이지에 오버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스테이터스에서 퍼블리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수신 확인 이메일을 보내는 더블 옵트인을 클릭하고 이것을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이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더라도 오류가 발생하면서 접속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붙여넣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제 저희가 만든 랜딩 페이지가 잘 열리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랜딩 페이지를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대표님께서 나중에 광고를 돌리시더라도 어떤 추가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이 랜딩 페이지만 그대로 돌리면 되기 때문에 매우 편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럼 저는 메일러라이트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까지 랜딩 페이지를 게시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캠페인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캠페인은 일회성으로 이메일을 보낼 때 사용된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특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자동화를 사용하여야 되는데 이것은 현재 일회성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을 안내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크리에이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러가지 캠페인 타입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잠시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여러가지가 있는데 정규 캠페인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내는 이메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AB 분할 캠페인은 이메일을 변형해서 어떤 게 더 효과적인지 판단을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내용의 이메일인데 제목을 다르게 해서 어떤 게 고객이 더 많이 열어보는지 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다변수 캠페인은 단순히 제목만 다르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 내용까지 전부 다 다르게 할 때 사용이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여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저는 이전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X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다시 만들다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RSS라는 것을 자동으로 보내야 될 땐 RS 캠페인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대표님께서 보낸 이메일을 고객이 안 열어봤을 때 자동으로 이런 이메일을 추가로 보내겠다. 이런 것을 세팅할 때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메일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이러한 내용이 너무나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규 캠페인과 자동화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이메일 마케팅을 사용하시다가 부족한 점이 발견되면 그때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정규 캠페인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를 기준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영어 버전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에는 회사의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메일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 이메일 제목에 고객의 이름을 넣고 싶으시다면 여기 Insert Personalization을 클릭하신 다음에 네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다시 클릭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양식을 만들 때 네임을 입력하도록 만들었다면 그것이 네임에 그대로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은 이 이메일을 받을 때 자신이 입력한 이름이 그대로 이곳에 반영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제목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이름, 그 다음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프리헤더는 미리 보기입니다. 고객이 이메일을 정식으로 클릭하기 전 이 밑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아무래도 고객은 자신한테 이득이 있을 때 이메일을 열어볼 확률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이익을 중점으로 작성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저는 임시로 이렇게 작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받는 사람입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네, 이렇게 모든 사람한테 다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가 세그먼트에서 나눴던 것처럼 지메일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만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어떤 특정 그룹에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즉 블로그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보낸다거나 이메일 마케팅에 관심 있는 사람한테 보내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렇게 클릭을 하고 오른쪽 아래 셀렉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 아래에서 넥스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을 보낼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네, 드래그 앤 드랍으로 편하게 만드실 수도 있고 글만 작성하실 거라면 텍스트 에디터를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코드를 통해 작성하실 거라면 이것을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첫 번째 기준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표님께서 추가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다면 여기 왼쪽 요소들을 확인하신 다음에 예를 들어 버튼을 추가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버튼을 끌고 와서 넣고 싶으신 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버튼을 클릭하였을 때 어디로 이동되게 만들어야 된다면 이 링크를 클릭하신 다음에 링크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새 탭에서 열 거라면 이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새 탭이라는 것은 현재 화면에서 바뀌는 게 아니라 오른쪽 위에 새로운 탭으로 열리는 걸 의미합니다. 네, 이렇게 이걸 없애고 싶으시다면 다시 휴지통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용 또한 편하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의 수정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양식과 랜딩 페이지를 안내 드릴 때 전부 다 안내 드렸기 때문에 수정 방법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왼쪽의 요소들을 통해서 꾸밀 수 있고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템플릿이나 세팅을 통해서 설정값을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에게 정식으로 보내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거 클릭한 다음에 프리뷰 모드로 우선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리뷰는 미리 보기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고객한테 이렇게 메일이 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모바일을 클릭하면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위에 X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대표님께서 정식으로 보내기 전에 대표님한테 또 테스트로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기 프리뷰 앤 텍스트 클릭하신 다음에 샌더 텍스트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떤 사람한테 이메일을 보낼지 선택을 하시고 샌드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메일을 확인해 보면 네, 다음과 같이 제가 방금 세팅한 대로 이메일이 도착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메일러라이트에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고객에게 정식으로 보내실 거라면 오른쪽 위에 던 에디팅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설정하신 값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이 내용을 바꾸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에딧을 클릭하신 다음에 변경하고 싶으신 내용을 클릭한 다음에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원래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밑으로 내리시면 네, 지금 당장 이메일을 보낼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언제 보낼 것인지 이렇게 전부 다 세팅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스마트 샌딩이 있습니다. 이걸 잠시 한국어로 번역을 보면은 고객이 이메일을 읽을 가능성이 가장 높을 때 이메일을 자동으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기능을 테스트적으로 사용을 해보셔도 됩니다. 네, 저는 영어로 바꾼 다음에 저는 Send Now를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Send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메일이 곧 보내진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1분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분이 지났고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도착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했더니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메일이 도착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이름을 홍길동으로 해두었기 때문에 홍길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메일러라이트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걸 새로 고침하면은 현재 아웃박스에서 센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센트는 보냈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방금 제 이메일에 들어가서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도착을 했는지 확인을 했지만 대표님께서 실제로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낼 때는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객의 계정을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이 잘 도착했는지 도착하지 않았는지 이러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성과를 확인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뷰 레포트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메일을 총 2명한테 보냈고 1명이 열어봤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아까 열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링크를 0명이 열어봤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픈한 사람 대비 클릭률은 0%인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1명이 오픈을 했는데 클릭한 사람은 0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러한 용어들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언스크라이브드는 구독을 취소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스팸 클라이언트는 구독자가 대표님의 이메일을 스팸으로 표시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 다음 포워디드는 현재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다른 사람한테 대표님의 이메일을 공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즉, 대표님께서 고객한테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고객이 자신의 지인에게 이메일을 전달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기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은 제가 이메일을 만들 때 이 기능을 넣지 않아서 현재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마케팅 비용 없이 고객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확보된 고객은 지인의 소개로 확보된 고객이기 때문에 대표님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의 상품을 구매하게 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에 하드 바운스가 있습니다. 영구적인 문제로 인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이메일 주소를 잘못 입력했다면 대표님께서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더라도 고객은 절대로 이메일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영구적인 문제로 인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없는 상태를 하드 바운스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소프트 바운스는 일시적인 문제로 인해서 메일을 발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를 들면 이메일을 받는 사람의 메일함이 가득 차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을 소프트 바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 소셜 인터랙션은 제가 또 기능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비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대표님의 이메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공유할 때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서 자세한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님이 필요로 하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위에서 뷰 이메일이 있는데 이걸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밑으로 내려보면 이렇게 퍼센트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고객이 특정 링크를 클릭한 퍼센트를 의미합니다. 네, About은 현재 아무도 클릭하지 않았기 때문에 0%입니다. 그리고 위에 0 토탈 클릭이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네, New 또한 마찬가지, 샵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링크에 대해서 클릭 퍼센트를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거에 대해 보완을 하실 때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서브스크라이버 액티비티, 링크 액티비티, 로케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전체적인 통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식에서의 성과, 랜딩 페이지의 성과 또한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식의 성과를 확인하고 싶으신다면 폼을 클릭하시고 네, 여기서 오버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할 양식의 오버뷰를 클릭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번째 애널리틱스가 있습니다.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구독자를 현재 0명 모았고 팝업은 18번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명 중에 0명을 모았기 때문에 현재 전환율은 0%입니다. 이렇게 표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도 확인하실 내용에 대해서 오버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애널리틱스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랜딩 페이지의 조회수가 1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자 수는 1명이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명이 5번 방문했다면 방문자 수는 1이고 뷰, 즉 조회수는 5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구독자를 모은 건 현재 0명이기 때문에 0이고 그로 인해서 전환율은 현재 0%입니다. 네, 1명이 방문했고 구독자는 0명 모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밑에서 대표님이 추가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메일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현재 양식이나 랜딩 페이지를 만들 때 더블 옵트인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두었는데 이것이 어떻게 생겼고 이것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랜딩 페이지에서 오버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위에 더블 옵트인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리면 더블 옵트인이 이렇게 생겼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블 옵트인은 말씀드렸듯 고객이 이름과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구독하기를 눌렀을 때 이메일을 정말로 신청했는지 확인하는 이메일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것을 수정하고 싶으신다면 여기 에디트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에디트를 누르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수정하고 싶으신 내용을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수정 방법은 양식과 전부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고 오른쪽에 추가하고 싶으신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객이 구독하기를 눌렀을 때 다음 넘어가는 화면이 땡큐 페이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전 되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이메일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고 양식에서의 성과, 랜딩 페이지에서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특정 조건에서 자동으로 이메일이 발송되도록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릴 것입니다. 여기 밑에 오토메이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화입니다. 네, 그 다음 여기서 뉴 오토메이션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여기 밑에서 대표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여러가지 템플릿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현재는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기 위함이기 때문에 스타트 프롬 스크래치를 클릭하여 처음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자동화 이름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임시로 이렇게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대표님께서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작성을 하고 오른쪽 아래 스타트 빌딩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트리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발동 조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자동화를 실행하겠다 이것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고객이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를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양식에서 랜딩 페이지 아까 저희가 만든 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밑에 세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랜딩 페이지 안에 있는 양식을 작성하게 되면은 밑에 자동화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럼 플러스를 눌러서 어떤 자동화를 진행할 건지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동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을 것이고 며칠 동안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상태에 따라서 조건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메일부터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이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 이메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네, 이메일을 작성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여기 위에 이메일 이름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메일 제목은 여기 밑에서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임시로 웰컴 이메일이라고 작성하겠습니다. 그 다음 고객의 이름을 넣고 이렇게 임시로 제목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넣고 보내는 사람의 이메일 주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메일 내용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기 디자인 이메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화면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대표님께서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메일 작성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캠페인을 안내 드릴 때 전부 다 안내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작성하였습니다. 즉 현재까지 진행된 것을 다시 정리해보면 고객이 랜딩 페이지에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 이 이메일이 자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 다음 날에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플러스를 눌러서 딜레이를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걸 클릭하고 오른쪽에 보면 여기에 일을 넣고 하루를 기다리겠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루뿐만 아니라 몇 분 단위, 몇 시간 단위, 며칠 단위, 몇 주 단위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저는 하루라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세이브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 추가로 이메일을 보내고 싶으시다면 이메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와 마찬가지로 이메일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네, 이 과정 또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가 이메일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 다음 밑에 플러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하루를 기다린 다음에 또 이메일을 보내신다면 딜레이를 누른 다음에 이메일을 또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고객이 대표님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확인했다면 추가 이메일을 보내고 확인하지 않았다면 구독을 취소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리겠습니다. 플러스에서 컨디션이 있습니다. 이 컨디션 클릭하신 다음에 어떤 특정 조건 하나만 만족하면 아래 자동화가 발동되는 것인지 아니면 모든 조건을 전부 다 만족해야 되는지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특정 조건 하나로 하고 이걸 클릭해서 방금 저희가 만든 이 워크플로우라는 걸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밑에 웰컴 이메일 to, 즉 제가 방금 설정한 이 이메일입니다. 이것을 고객이 was opened, 즉 열어봤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걸 클릭하고 세이브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고객이 이 두 번째 이메일을 열어봤다면 왼쪽 조건이 발동되고 안 열어봤다면 오른쪽 조건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메일을 열어봤다면 추가 이메일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웰컴 이메일 2가 있기 때문에 웰컴 이메일 3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웰컴 이메일 2, 즉 이것을 열어봤을 때 이렇게 웰컴 이메일 3이 가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그런데 고객이 웰컴 이메일 2를 읽지 않았다면 고객의 구독을 해지시켜야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플러스에서 액션, 그 다음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에서 그룹에서만 해지시키실 것인지 아니면 구독 자체를 취소할 것인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구독 자체를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 아래 세이브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웰컴 이메일 2번, 즉 위에서 이메일을 열어봤다면 이것이 발동되고 열어보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구독이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이렇게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케팅을 자동화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러스를 눌러서 대표님이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자동화를 전부 다 세팅하신 다음에 이것을 활성화하시려면 여기 오른쪽 위에 이것을 ON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왼쪽 위에 세이브 앤 클로즈 하겠습니다. 저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이것의 성과를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이게 오버뷰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서 대표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맨 첫 번째 세팅했던 내용에 대해서도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또한 성과를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과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객의 활동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여기 액티비티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독자가 추가되면 여기에 추가되게 됩니다. 그 다음 히스토리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기록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떤 과정이 진행되었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자동화를 하거나 아니면 랜딩 페이지를 만들거나 아니면 양식을 만들거나 이렇게 메일러 라이트를 운영하면서 문제가 생길 때가 가끔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문제가 생길 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쪽 아래 이것을 클릭하면은 여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클릭하신 다음에 샌더 메시지 이렇게 해서 상담원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 구글 창을 여신 다음에 대표님께서 궁금한 내용에 대해 검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캠페인에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메일러라이트, 캠페인 타입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바로 대표님이 원하시는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메일러라이트는 매뉴얼이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대표님이 궁금하신 내용에 대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대표님께서 겪고 계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 정리를 보시면서 대표님께서 빠뜨린 내용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메일러라이트에 회원 가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설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 설정을 진행하면서 계정을 인증하는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첫 번째 날에는 양식을 활성화하거나 랜딩 페이지를 활성화하거나 이메일을 보내는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계정이 인증되면서 양식을 홈페이지에 연동하거나 랜딩 페이지를 게시하거나 이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고객들을 추가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고객은 한 명씩 추가할 수도 있었고 엑셀 파일을 통해서 여러 명을 한 번에 추가할 수도 있었습니다. 네, 각각의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객들을 유입시키기 위해 양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양식을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동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네, 이 랜딩 페이지는 단순하게 링크를 공유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대표님께서 나중에 광고를 하시더라도 이 광고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캠페인에서 일회성으로 이메일을 보내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이메일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네, 캠페인에서 보낸 이메일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고 양식에서의 성과, 랜딩 페이지에서의 성과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전부 다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전부 다 종합해서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안내드렸습니다. 즉 고객이 어떤 양식을 작성하였을 때 자동으로 이메일을 가게 만들고 그 이메일을 읽었다면 이러한 조치를 하고 이메일을 읽지 않았다면 이러한 조치를 하는 이렇게 이메일 마케팅을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여 메일러라이트 사용 방법에 대해 전부 다 안내드렸습니다. 만약 대표님께서 제가 지금 안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움이 되었다는 댓글을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